막 전문대도 너무 많고 정말 못 가는 대학교 못 가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중국은요, 전문대라도 나오면 엄청난 엘리트예요. 교육을 제한을 하거든요. 걔네 산하정 특화잖아요. 애도 못 낳겠고. 그래서 어쨌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걔네들은 그런 교육을 해서 제한을 해. 그래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또 박사를 하고 가니 이쪽에서는 되게 신기한 화장품이라는 거 자체가 없거든요. 화장품 학이라는 거 자체가 중국에 없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공부를 좀 했던 게 아니면 학위를 땄던 게 상당히 저한테는 유리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아니 중국에 갔을 때 그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제가 본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빌딩이 있는 게 아니라 빌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층을 다 이렇게 해서 한스 닥터 스파라고 해가지고 저희 프랜차이즈도 하고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을 했었고, 제가 뭐 천진 그다음에 베이징 뭐 어디 이렇게 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넓혀 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게 매장 얘기고, 이거는 제가 중국 TV에 나왔을 때 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게 뭐 한국에서는 뭐 돈 주고도 많이 하지만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거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성공한 CEO로 해서 알려주고 싶다는데, 중국은 여자들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해줘요.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사업하는 거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아직 못 하잖아요. 아직도 남자들이 많이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32살이었거든요. 되게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패기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해주고 그걸 우대를 해줘요. 그게 중국의 기회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중국에서 그 프랜차이즈 사는데, 중국이 워낙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 가면은 사람 걱정은 안 하겠다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사업을 했지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고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중국에 갔더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인가 봤더니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했던 가맹사업은 피부 미용인들을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가 없어요, 대학교에. 지금 우리나라 되게 많잖아요. 뭐 보건환경부터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 그런 과도 있고, 그리고 전문대학교에 뭐 피부미용학과도 있고 화장품학과도 있지만 중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그런 가맹사 그 제안은 많이 오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제안을 했냐면, 각 대학교에 우리나라처럼 피부미용학과를 개설을 하자. 그래서 중국은 또 투자 비즈니스가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제가 만나러 다니면서 그 대학교의 피부미용학과를 설립을 하자라고 해서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막힌 게, 이거는 이제 제가 투자 회사에 이제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제가 그런 투자 설명회를 막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요. 제 비서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사님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전날도 엄청 먹고 이제 거의 막 비몽사몽에 있는데 다음날 이제 나오라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에서 투자회사에서 저를 만나러 두고 왔대요. 그러니까 저희 칭다오에 있는데 북경에서 오려면 한 1시간 정도 넘게 걸리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뭐 제가 북경에 아는 사람도 오는데 왜 그러지? 이제 그러고서 나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보니 사이버넛이라고
그때 당시에 중국의 중국 로컬의 투자 그룹 중에 한 7위 정도 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37조 정도 갖고 움직였거든요. 거의 국영처럼 움직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IPO,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투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상장하는 것까지 하는 게 저희 그 투자회사가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회사에서 부회장님이 저의 그런 투자 설명회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 인연이 참 웃긴 게 제가 그런 투자 설명회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노트북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계속 투자 설명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중국에서 막 제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가맹 사업만 하면 그거는 가능해요. 뭐 그거 한 10억, 한 20억 정도는 제가 혼자서 가능한데 더 이상 파이가 안 커져요. 일단 중국 로컬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쪽이 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저변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뭐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지금 그 링보 상인협회라고 우리나라 치면은 한국경제인협회 뭐 이런 거예요. 거기 회장이 제 그 투자 설명회를 듣고 사이버넛이란 부회장님께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부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 자가 비행기를 타고 워낙에 돈이 많은 그 그룹이라서 그 부회장님이 혹시 레노버 알아요? 레노버 아시죠? 거기 대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높은 분인데 저희 사이버넛의 부회장님으로 계셨고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투자 설명회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죠. 영어로 막 이렇게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10분 정도 들으시더니 부회장님이 좋다 한 박사 내가 투자할게. 응? 그러면서 이거 우리랑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맹사업도 여러 곳에 지금 오픈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잘 됐어요. 가맹사업이. 그러면서 이제 부회장님이 그리고 그때 비서를 한 6명 정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서랑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가맹사업은 앞으로 중국에서 되게 유망한 종목인데 사업다. 그래서 일단 키우고 그 사람을 가지고 가맹사업을 넓혀가 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맥락은 그거예요. 근데 저 혼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회장님이 오케이 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 사이버넛이라는 투자 그룹은 전국을 돌면서 투자 설명회를 해요. 그런데 투자 설명회 가령 예를 들면 중국이 24개 성 맞죠? 21개 성인가? 근데 그 성을 돌았는데 그 성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돈 많은 사람 투자자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냥 뭐 10억, 20억 정도 있는 사람들은 초청 안 해요. 최소한 몇백억,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저희가 인바이트를 하고 그 사람들을 비행기로 다 모셔요. 가령 천진에서 한다. 그러면 천진에 있는 5성급 특급호텔을 다 빌려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다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투자 설명회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 설명회를 들은 사람들이 다 소액 투자를 하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몸집을 불리죠. 그런 다음에 IPO까지 하는 걸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인바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중국의 어떤 보건의료 쪽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를 처음 접해봤고, 근데 저희가 그때 비서가 이제 조선족이었는데, 그때 저 밑에 지방이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죠. 전혀 정보도 없고 그냥 갔는데, 비행기를 일단 제가 칭다오에서 탔을 거 아니에요? 칭다오에 탔는데,
거기에 칭다오에서도 저랑 같이 간 사람들이 칭다오에서도 돈이 좀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그 공항에 내리면 이 왜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거 여행사 피켓들처럼 기다려요. 거기 임원 나와서 회사에서 그러면 버스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타고 가요. 그러면 호텔 뭐 쉐라톤 뭐 노보텔 뭐 이렇게 해서 다 내려줘요. 그럼 다 방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고 그 다음부터 2박 3일 동안 투자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날 강의를 맡았을 때 요 사진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제가 43이니까 한 7, 8년 전인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제가 이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게 거기를 이제 가면 어쨌든 선택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인바이트를 못 받당하면.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아마 노보텔인 것 같아요. 노보텔에서 강의를 그러니까 투자 설명회를 하는데 어느 이렇게 연회장 있잖아요. 연회장을 가는데 중국은 잘 알다시피 너무 커요. 뭐든지 다 커요. 호텔도 크고 뭐 사람도 많고. 근데 그날 연회장을 딱 제가 문이 되게 많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거기 한 2,000명 정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전국에서 중국에 2,000명 정도를 인바이트해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강의장에 한 1,8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열기가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열기가 확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견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연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도 연애 때 그런 감정은 전혀 뜨거워가지고 너무 설렜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한족 사이에서 한족 그 그룹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이때 제가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좀 해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이거는 어떻게 IPO에서 어떻게 엑시트 할 거예요? 1차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를 여기서 하고 그 옆에 비즈니스 룸이 쫙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걔네들 이제 투자에 관련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비즈니스 룸에서 또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저희 그때 비서 저희 실장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조선족이에요.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꼭 사이버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사이버넛을 가게 되면 저 가맹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본인도 실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랑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데 못 온대요. 조선족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 다 한족이에요. 그래서 꼭 여기 한국 사람으로 가서 그냥 일원으로 해서 그냥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인의 보람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요거를 끝내고 이제 북경 베이징에서 저를 이제 불렀어요. 저희 부회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베이징을 이제 갔는데 혹시 베이징 여행 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베이징에 거기 인민대학이랑 북경대학이 있는데 거기 요지예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으로 치면 실리콘밸리 같은데 저희 건물이 있는데 거기 그 부회장님 찾아뵀더니 부회장님이 네가 꼭 사이버넷에 왔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자 하는 건 다 지원할게. 다만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애를 둘을 중국에서 키웠잖아요. 데리고 있었잖아요. 애를 보내라 한국에. 두 가지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일은 그렇다 치지만 애까지 보내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근데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사이버넛은 그 24시간 티켓부가 따로 있어요. 비행기. 그래서 저는 이제 임원이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갑자기 베이징에 있다가 일이 생겨. 그러면 갑자기 새벽에 첫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티켓부에서 비행기를 다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장이 되게 빈번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은. 공항에 내려서 또 차 타고 뭐 3, 4시간 동안 또 들어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집에 와서 때마침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딸 넷이거든요. 딸 4자매인데 4자매 중에 막내예요. 막내인데 저희 언니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언니들이 하는 말이 네가 가맹사업만 하려고 중국 가는 건 아니지 않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맹사업은 사실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그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딱 이틀 정도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가맹사업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가맹사업 딱 정리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위약금도 줘야 되잖아요. 위약금도 줘야 되고 또 뭐 남은 사람들 막 티켓도 환불해 줘야 돼서 한 10억 좀 안 되게 제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애들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보내고 이제 베이징으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게 사이버넛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이버넛에서 한국의 의료미용 투자 대표를 맡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역할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의료미용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IPO를 위해서. 근데 저한테 할당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1조 4천억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한 푼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너무 많이 오는데 중국에 IPO 할 정도 볼륨이 안 돼요. 끼케야 뭐 SK 정도? 아이캉병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조금만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하는 데는 IPO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못 쓰긴 했으나 제가 사이버넛에 있을 때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돈을 못 벌겠다. 한족들 사이에 끼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 돈 못 벌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얘네 사이버넛에서 유일한 외국 사람이 저예요.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똘똘 뭉쳐요.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외국 사람들 되게 외향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란 나라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줄게 그냥 해줄게. 뭐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괜찮아 이번에는 괜찮아 그냥 해줄게. 이렇게 대부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인지상정이라 생각하고 절대 중국은 안 그래요. 내가 너 50원 줄게. 너도 나 50원 줘. 명확해요 그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그게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냥 이게 확실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서운한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해줬어? 근데 처음에 확실하게 하지 않고 시작한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중국의 비즈니스 매너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룰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사이버넷에서 배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했어요. 투자 설명회도 했었고, 이게 저희 리둥이라고 부회장님이세요. 되게 좀 이렇게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지만 엄청 스마트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이버넛 있을 때 물론 이제 월급쟁이죠. 월급 받고 있지만 그때 저희 리둥 부회장이 나한테 뭐랬냐면 야 네가 사업을 해서
네 사업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창업하고 사업하는 거에 되게 활발해요. 그리고 그걸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나 서울에 있는 뭐 이런 큰 기업들은 그렇게 장려를 해요. 내가 일을 해도 창업해서 할 수 있게끔. 가령 뭐 한양대병원이나 한양대 의대나 그리고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들도 거기서 퇴직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오래전에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충격이었지만 어쨌든 다 같이 상생하는 거예요. 그 상생하는 구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무시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는 거 되게 많이 봤죠.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밖에 못 만나서 그래요. 실제로 이런 데 가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한국 사람 갈 수가 없어요. 일단 갈 수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 가서 만났던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봐서 그게 중국의 전부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 중국에서 정말 중국을 이끄는 상류층들을 만나면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될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저는 중국의 사이버넛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자꾸 왜 얘기하냐면 제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뭐 아침 일찍 왔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뭘 원하든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지금 제가 특강을 하잖아요. 특강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얘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맞아. 내가 그때 한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지? 문득 깨닫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의 1년과 지금의 1년과는 완전 틀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틀려요. 그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사이먼에 간 얘기. 그래서 제가 사이먼에 가서 그 한인사회에서 완전 센세이션이었죠. 그래서 한인사회에서 되게 자랑스러워서 초청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늘 준비를 했어요. 투자 설명회 가서 설명회 하고 그리고 못하는 영어지만 계속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고 근데 그런 게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연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졸려요? 졸려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좀 질문을 편하게 해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윈 알죠? 알리바바의 마윈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 명함인데 이건 제 사이버나 있을 때 이게 2017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5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이런 로봇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에서야 뭐 서빙 로봇 나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저희 회사에 있었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했던 회사라서 그 알리바바랑 같이 이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마윈이요. 처음에 명함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A4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잘라가서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마윈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되게 겸손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늘 이제 제 사진첩에도 있는데 누군가 내 명함을 받으면 이렇게 겸손함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꼭 특강할 때는 보여드려요. 보기 어렵잖아요. 이런 마인 명함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제 명함이었고 자 이제 제가 그러다가
사드가 터졌어요. 사드가 터져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그 사이버 좋은 게 저는 임원이니까 되게 자유로워요. 출퇴근도 자유롭고 출퇴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베이징은 스모그가 많아요. 그래서 스모그가 너무 심하면 어느 날 상하이에 내가 출근해도 돼요. 그리고 상하이가 너무 지겹다? 그러면 칭다오에 출근해도 되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지점을 제가 출근하면 돼요. 되게 탄력적이죠. 뭐 출퇴근 뭐 체크하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다가 그때 사드가 터졌는데 저희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거든요. 근데 그때 베이징에서 저희 직원만 한 2,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상하 관계가 확실해요. 보스랑 그 밑에 부하 직원이.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 같은 동료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스랑 그 밑에 동료랑 밥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도 층수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은 17층, 그 밑에는 16층, 그 밑에는 뭐 15층, 그 밑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을 다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날 알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드 때문에 이제 막 그때 막 그 롯데마트 막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 막 한국 욕을 해요. 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부회장님이 저를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찾아갔는데 부회장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너무 위험하니까 한국에 가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월급은 주고 월급은 이제 몇만 원씩 받는데 월급은 줄 테니 일단 돈 피신해 있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국을 왔어요. 오다가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때 제가 한 30살 후반대니까 나름 임원인데 중국에서 엄청난 기업의 임원인데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한국에서는 저렇게 젊은 여자가 사이버던시라는 그런 큰 데서 제 사기꾼 아니야? 그래서 별일이 다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재직증명서를 떼어와라 부터 해서 재직증명서를 뗐더니 공증을 받아와라. 뭐 별 얘기 다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미팅을 가면 어쨌든 제가 돈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갑이잖아요. 근데도 만나는 분들은 5, 60대예요. 그 대표들이. 그리고 저는 3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사이버넛의 임원이라 생각을 못하고 뭐 그쪽의 비서 혹은 뭐 직원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갖고 와라부터 해서 그거를 또 공증을 갖고 와라 되게 무례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직 한국은 중국 따라가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제가 느꼈을 때 지지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거 그게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중국에서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헬스 경향이라는 신문사 그 대표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날 술을 12시간을 먹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장품 쪽 기자니까 죄송한데 제가 화장품 쪽 한번 써볼까요? 기사를? 그랬거든요. 칼럼을 한번 써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뭐 써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목을 한 40개를 뽑아서 드렸어요. 기사도 한 3, 4개 정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엄청 까는 거죠. 화장품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네이버 한번 쳐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나오면 그 저희 신문사는 화장품 광고 없어요. 광고를 못 받아요. 하도 기업들을 까가지고. 그런데 그게 제가 기업 소속이고 그리고 제가 늘 이제 궁금했던 거 소비자로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아이크림 있잖아요. 남자들 아이크림 알아요? 모르죠. 아이크림 눈가에 바르는 크림이에요. 그러면 아이크림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크림하고 일반 크림하고 다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보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남자 화장품하고 여자 화장품하고 아니요. 똑같아요. 피부 특성이 좀 다르지만 그거는 피부 타입만 다를 뿐이지 남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제가 헬스 경향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왔는데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을 AI로 해서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자궁경부를 그 사진을 찍으면 AI가 그거 학습된 AI가 그걸 보고 자궁경부암일 확률이 높으면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게 바로바로 나오고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유용하진 않지만 중국은 한 번 자궁경부암을 찍고 받기까지가 일주일 이상 걸려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진만 찍어서 전송을 하면 바로 판독이 되는 거예요. AI로 해서. 그런 것들, 그런 아이템들.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템도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투자를 하고 싶어요. 투자를 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잖아. 그죠? 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올 때 중간에 브로커를 껴서 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조선족이나 아무튼 뭐 이상한 사기꾼을 브로커를 껴서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50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그러니까 가치가 500밸류예요. 근데 브로커가 끼면 1000억을 확 뛰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브로커들이 껴가지고 일이 성사가 안 돼요. 얘네가 자꾸 해방을 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들을 잘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이버넷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헬스 경향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게 다국어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지 5년, 6년 됐거든요. 처음엔 그러니까 시간이 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의학 쪽이라서 검수를 또 받아야 돼요. 교수님한테. 그리고 이게 잘못된 정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 1명이 잘못된 정보를 해서 건강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짓을 오자마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 다국어판을 만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좋은 정보들 그리고 의학 정보들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신문사는 사실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참 운이 좋은 게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막 K-방역 해가지고 엄청 위상이 높잖아요. 그때 외국에서 저희는 구글링이 다 돼요. 저희가 딱 저희 신문사에 이 다국어판에 올려놓으면 구글링을 해서 치면 다 검색이 되거든요. 사실 네이버는 우리나라밖에 안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링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구글링을 해서 나오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저희 신문에 있는 의학 기사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서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 신문이 그 코로나 그 시기에 확 떴죠.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프라이드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신문이 없거든요. 최초예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다국어판 이것들 이런 걸 결심하게 된 것도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결심을 했던 게 여기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거죠. 여튼 헬스 경향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코로나 때 엄청 저희 신문이 유용한 자료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응?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해요. 내가 좋아하면 잘하게 돼요. 응?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는 걸 구분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생각해.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뭘 하는 거를 할 때 제일 행복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면 돼.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 만들고 뭐 기획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뭐 만드는 게 뭐 손으로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뭐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내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공헌 사업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국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 구성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구분하지 말고 사실은 가치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거는 사실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 같아.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차후. 돈은 글쎄 돈은 내가 만약에 맘만 먹으면 많이 벌 것 같아. 아, 너무 재수없나? 아니 근데 그 돈이란 거는 그 기준이 별로 나한테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내가 더 높은 기준을 갖는다면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그게 나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이버넛을 가든 중국에 가든 신문사를 가든 어쨌든 선택을 하면 그냥 죽자사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런 친구들 있잖아. 조금 해보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까? 이거 안 되겠지.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 너 뭐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싫어.